저는 지금 캠핑카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난방비 걱정에 히터도 제대로 틀지 못한 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을 합쳐서 얼마 정도의 돈이 생겼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자유로워졌네.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자.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생활비 벌어오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터라 이제야 비로소 우리만의 시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산속 깊은 곳에서 별을 보며 낭만적인 저녁을 보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볼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캠핑카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커져갔습니다. 집 관리비도 필요 없고 전국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며 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캠핑카 전시장을 다니며 여러 모델을 둘러보고 온라인 카페에서 캠핑카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캠핑카 생활의 장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매일이 여행 같아요. 생활비도 많이 절약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집값 걱정도 없고 세금도 절약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올린 게시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55세에 캠핑카를 구입해서 3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매달 고정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만 월 10만 원이 넘어가잖아.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20만 원은 좋게 나가고 캠핑카로 살면 이런 고정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해. 그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처음에만 그렇지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결국 아내도 제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도 지금까지의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 캠핑카도 고려했지만 오래 살 집이라는 생각에 신차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 본 결과 독일산 캠핑카가 품질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시장에 갔을 때 영업사원이 보여준 캠핑카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구성된 내부 공간, 침실과 거실, 주방과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특히 이 침대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소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매일 다른 풍경이 보이고
아내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델은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6,500만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집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 옵션들도 있나요? 네, 태양광 패널이나 인버터, 추가 배터리 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캠핑을 하신다면 꼭 필요한 옵션들입니다. 결국 각종 옵션까지 포함해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캠핑카를 주문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큰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캠핑카가 출고되기까지 2달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캠핑카 생활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캠핑카가 출고되던 날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역시 캠핑카 생활이 최고야.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아내도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곳에서 잠들고 새로운 풍경을 보며 아침을 맞는 생활이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니면서 캠핑카 생활에 대한 환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샤워였습니다. 캠핑카에 샤워 시설이 있기는 했지만 물탱크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캠핑장의 공용 샤워 시설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캠핑카 내부에 화장실이 있지만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했고 냄새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설치했지만 흐린 날이 계속되면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했는데 배터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은 자유로운 생활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가을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캠핑카의 단열재는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히터를 틀어야 했는데 가스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에 가스 한 통을 다 써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 난방비가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아내도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틀 이상 연속으로 지내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는 못 살겠어. 너무 답답해. 그래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캠핑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작동을 멈췄고 며칠 후에는 온수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비쌀 줄 몰랐네. 일반 가전제품보다 몇 배는 비싸네. 그때부터 캠핑카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이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캠핑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공간, 불편한 시설, 추위 등이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이런 생활이 사람이 할 생활이야? 아내의 불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불편함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제 자신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맞는 것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4개월째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히터가 고장났습니다. 밤사이 캠핑카 안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새벽에 얼어 깰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 살겠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잠을 자니 그동안의 고생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저희는 캠핑카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캠핑카를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8천만 원에 산 캠핑카였지만 중고 시세는 5천만 원대였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네. 중고차 딜러의 말에 따르면 캠핑카는 새 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큰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캠핑카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국 5,200만 원에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2,800만 원의 손해였습니다. 여기에 4개월 동안 든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임시로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캠핑카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현실은 유튜브 영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좋은 면만 보여주지 실제 생활의 불편함이나 비용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 수리비 부담, 좁은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또한 캠핑카는 젊은 사람들이나 단기간 여행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중년 부부가 장기간 생활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각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한데 캠핑카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아내의 처음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취업은 쉽지 않지만 그나마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로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작더라도 따뜻하고 편안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캠핑카 생활 영상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 영상 속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캠핑카를 구입한 것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노후 자금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캠핑카에서 보낸 4개월은 제게 비싼 수업료를 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편안한 침대, 넉넉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평화로운 일상 생활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캠핑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로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로망은 그저 로망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캠핑카에서 보내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캠핑카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정말 만족스럽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거나 캠핑카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노후 자금을 털어서 캠핑카를 산 경우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캠핑카를 즐길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캠핑카를 사기 전에 먼저 렌트로 충분히 경험해 봤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여행과 실제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 영상에만 의존해서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영상은 결국 편집된 것이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모두 겹치면서 부부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 고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행히 아내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함께 겪은 시련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투룸 월세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캠핑카보다 편안합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노후 계획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전한 예금과 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끔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부분 놀라면서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래도 용기는 대단했어. 나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잖아. 그래도 경험은 경험이지. 평생 궁금해했을 텐데. 동료들의 말처럼 경험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캠핑카 판매 업체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의 현실적인 경험담은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성공 사례만 홍보하고 실패 사례는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캠핑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려는 분들께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먼저 렌트로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충분할 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다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예전만큼은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지냈던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이웃도 없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일시적인 만남일 뿐이었고 깊이 있는 대화나 관계를 맺기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라 이런 고립감을 더 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알게 된 이웃들과도 안부를 주고받고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시 계산해 보니 캠핑카 생활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가스비, 수리비, 각종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모두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캠핑카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인 생활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셈입니다. 그때 제대로 계산해 봤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감정적으로만 결정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분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아직도 캠핑카 생활을 즐기고 계시지만 저와 비슷한 이유로 포기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특히 한 분은 저보다 더 큰 손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캠핑카를 구입했다가 1년도 못 견디고 팔았는데 5천만 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캠핑카 업계에서는 이런 실패 사례들을 잘 알리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만 부각시켜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실패 사례도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캠핑카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감사해 하십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작지만 알차게 꾸며놓았습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간소한 생활에 익숙해진 덕분에 많은 물건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아내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각자의 공간이 있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가끔 캠핑을 가고 싶을 때는 렌트카를 이용합니다. 2, 3일 정도 캠핑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캠핑은 가끔 하는 거지 매일 하는 게 아니야. 렌트로 캠핑을 다녀온 후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관리도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큰 지출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내와 상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합니다. 캠핑카 사건 이후로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같이 결정하자. 그래, 그게 맞아.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체육관에 등록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산책도 자주 합니다.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돈보다 더 소중해. 캠핑카 생활 동안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역시 적절한 침대와 의자,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캠핑카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충분히 경험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실제 생활비도 정확히 계산해보고 무엇보다 배우자나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할 때 도전하라고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을 건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캠핑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비 없는 도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조언을 듣고 계획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범한 게 최고야. 이제는 정말로 이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가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 편안한 침대, 넉넉한 공간, 안정적인 수입, 건강한 몸, 그리고 화목한 가정.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캠핑카에서 보낸 4개월은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지만 인생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캠핑카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영상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떨며 보낸 밤들, 좁은 공간에서 느낀 답답함,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까지. 우리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아내의 말처럼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캠핑카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렌트를 이용해서 짧은 여행을 즐기고 호텔이나 펜션을 이용한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경험이어야 해. 그 자체가 일상이 되면 의미가 없어져. 여행의 진정한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여행인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끔 떠나는 여행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하고 수입이 많지 않지만 충분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도 이제는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금과 국채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내도 같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 동안 건강이 나빠진 것을 경험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건강한 몸이 있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